이완구 총리 선거 캠프의 자원봉사자가 나는 분명히 성완종 회장을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거 캠프에서 성완종 회장과 기념사진을 못 찍게 막더라. 이런 충격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완구 총리 측에서 가짜 기자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미스테리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채널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 김경진 변호사, 신원식 변호사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지금 성완종 게이트 얘기 쭉 다 따라가기 힘드시죠? 저희가 지금 뭐 너무나 많은 논란이 많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치닫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이완구 2013년 재선거 당시에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저기 만나는데 성완종 의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저기 성완종 의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관심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했었는데 말려보는 바람에 그렇게 안 찍어. 굳이 내가 욕먹으면서 보려고 하겠냐 그러고 내가 그러면 딱 찍어놨어야 돼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4월 4일이 이완구 총리의 명운을 쥔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죠. 그런데 이 4월 4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바로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의 부여선거 사무실을 찾았고 두 번째로는 이 찾은 자리에서 비타민 음료 박스에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진술이 나온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날인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근데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이 가장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자리까지 성완종 회장이 여기 앉고 도의원 둘이 앉고 비서가 앉고 보통 회장이 가운데 앉지 않나요? 아무튼 이 자리 배치는 좀 독특하지만 도의원 여기 앉고 선거본부장, 운동원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글쎄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정도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전 기사들처럼 성완종 회장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완구 의원이랑 독대를 했다. 그 정도 러프하게 기억을 한다면 그건 기억력상 맞는데 이 정도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 기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은 본인이 성완종 회장의 장학 사업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봤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 위치까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주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걸 나중에 법정에서 이 사람을 증인에 세웠다가 이걸 오히려 거꾸로 뒤집기 위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건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성완종이들을 봤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4일 날 성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기자만 한 40~50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선거 사무실에는 몇 명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40~50명은커녕 이 정도밖에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실 구조에 칸막이가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칸막이 뒤에서 3천만 원이 든 그 비타민 음료 박스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것과 그 맞물리는 당시 사무실의 구조가 조금 더 곁들여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희가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지만 사람이 각자의 기억이 정확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결혼식에 가서 늘상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에 서니까 내가 오른쪽에 섰으려니 하지 자신의 각자의 결혼식, 평소에 한 번 있는 결혼식들 기억해보면 오른쪽에 섰는지 왼쪽에 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완구 총리가 40~50명 왔다. 그게 한 번에 왔는지 하루 종일 다녀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전 기억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독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증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각자의 놓인 기억을 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혼자 골머리 그 시절 4월 4일을 기억해서 과연 이 그림을 그려냈을까? 아니면 같이 자원봉사 왔던 사람들한테 그때 여기 누가 있었지 해서 그게 다 같이 짜맞춰진 기억이 아닐까 하는데 기억은 매우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술을 가지고 믿으려면 전체를 믿어야지 이 사람 그렇습니다. 진술에선 이 부분만 끌어내고 저 사람 진술에서는 이 부분만 끌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 자원봉사 하신 분의 증언에서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분명히 이 부여 선거 사무실에 성완종 회장이 왔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인상적이어서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진을 못 찍게 찍게 했다.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미스터리가 많고 감론 을막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성완종 회장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완구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기자가 사실은 당시 기자가 아니었다. 유령 기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얘기도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이완구 총리한테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당일날 이완구 총리와 성 회장이 같이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망자가 된 성 회장의 승용차의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총리와 성 회장이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총리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던 기자가 지금 유령 기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건 만약에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완구 총리의 어떤 지시나 주문에 따라서 이런 인터뷰가 행해졌다면 이 총리는 정말 치명타를 입겠죠. 심각한 네. 범죄 행위인데요. 네.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15일 날 모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B 씨입니다. 본인이 기자라고 주장했던 분이죠, 당시에. 이완구 선거사무소를 취재 중이었는데 성 회장은 오지도 않았고 이완구 후보도 5시를 넘어서 현장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완구 총리가 당시 후보자가 3시 반에 도청 신청사 개청식을 마치고 3시 반에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1시간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5시 넘어서 현장에 왔다. 제가 그래서 이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인데요. 이 자칭 기자, 이완구 총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준 이 B 씨가 이완구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기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뭐 언론사와 관계는 있으나 기자는 아니다라는 네. 현지 언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B 씨 아마 얼굴이 화면상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예.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고 그대로 나갔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 부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B 씨의 목소리가 누군지를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예. 그래서 B 씨가 지금 이완구 총리하고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언론사에 언론계통에 종사하는 기자는 아니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되는 내용은 지금 이 B 씨 인터뷰 중에 이런 부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성 회장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 이완구 후보도 5시 넘어서 왔다. 예. 근데 이완구 총리의 지금 5급 비서관이 당시에 운전기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양사무소 들려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더 걸리지 않았냐 그런 취지의 유도 암시하는 내용을 자꾸 해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자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지금 전화 지금 끊어버리고 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일련의 지금 같은 맥락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령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이완구 총리 측에서 이게 지금 어떤 전면적으로 뭔가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오고 예. 이건 심각하게 좀 잘못하고 이게 있는 지금 것이 당시 아니겠습니까? 개청식이거든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개청식이 2시에 열렸고 개청식 2시 반쯤 끝났는데 이완구 당시 후보자는 1시간 정도 더 현지 사람과 악수를 나누다가 3시 반에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기에서 이 선거사무소까지는 천천히 속도를 준수하면 1시간 10분에서 20분, 좀 빨리 밟으면 속도를 많이 내면 1시간이 올 수 있는 4시 반, 늦어도 4시 40분까지는 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요. 예. 이 B 씨의 당시 진술은 성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쟁점. 2013년 4월 4일에 성 회장과 이완구 후보가 부여의 선거사무실에 함께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진술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핵심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이 성 회장 차량을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그 날에 부여 선거사무실에 오후에 들린 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내용, 이 B 씨의 인터뷰가 실린 이 방송 녹화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그 네. 종편 방송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B 씨가 과연 이완구 총리의 어떤 주문이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정치 인생이 1, 2년도 아니고 한데 왜 이렇게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망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현재 하이패스는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시기가 하이패스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두 차량 중에 하나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뭐 증거에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서면 증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이전에 실제로 증거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주변 사람들을 접촉해서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자를 내세워서 예를 들면 본 기억이 없다 이 정도면 또 뭐 괜찮은데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과 어투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예. 건요. B 씨와 이완구 총리의 관계는 지금 입증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전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와 B 씨는 친했다라는 것은 지역에서 우리가 들은 전언이지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완구 총리의 지금까지 진술에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도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예, 거죠.